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오늘도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날서린 비판과 독설 시사고수의 날카로운 강펀치 시사계의 아이돌로 불리고 싶은 남자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유 참 내가 들어도 웃기네 이거. 근데 야, 요거 재밌네. 네. 시사계의 아이돌로 불리고 싶은 남자. 아니 네. 김 네네. 김 작가님 좀 더 써주시지. 시사계 아이돌 이렇게 좀 해주시지. 또 불리고 싶은 남자는 뭐. 저 이왕 쓰는 거 말이야. 아직은 아이들이 안 됐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말이야. 곧 되실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자, 다 가버렸어요.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저는 왔는데요. 네. 아유, 이제 올해가 다 갔다고. 이제 한 달 글쎄 남았네, 한 달. 야, 2018년. 정말 우리 강원도는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작을 너무 멋있게 했잖아요. 정말 네네. 세계인의 축제, 동계올림픽을 멋지게 치루어서 이 전 세계 강원도의 이름을 각인시킨 한 해가 아니었나. 한 해가 아니었나. 한 해가 아니었나. 뭐가 또 아쉬움이. 네. 그래서 이거 뭐 멋지게 했고요. 저는 네네네. 전 네. 개인적으로 올림픽 폐막식, 네. 패럴림픽 폐막식 2번 갔었거든요. 네네. 사실 폐막식 끝날 때 폐막식 끝날 때 네네.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와, 눈물까지. 왜냐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6, 7년 동안 네네. 하루도 동계올림픽 관련된 얘기를 안 들은 날이 없었어요. 야, 그 옛날 젊은 시절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도 울지 않으셨던 우리 김기석 교수님이 울지 올림픽과 헤어질 때는 눈물이. 뭐 울었다고까지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지만 아, 눈물이 네. 약간 핑 도는데 네네. 야 이거 언제 올림픽 끝나면 강원도로 뭐 하고 살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또 여기까지 또 1년 금방 와버렸네요. 좀 그 교수님의 바로 그 걱정. 우리 올림픽 후에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거. 오늘 그래서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사후 활용. 이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알파인 경기장, 전치냐 복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갑자기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런 얘기가. 글쎄 뭐 비장 맞습니다. 너무 이거. 네, 근데 네. 이게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번 달 31일 네, 네. 이 이제 산림청에 네. 반환하기로 한 데드라인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죠. 아니, 무슨 그래서 일이세요, 일단은 지금? 네. 우리가 뭐 이제 또 저 전문가 관계자들도 이제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네, 네. 저는 네, 뭐 네.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실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거를 훼손시킬 때 저는 반대했었거든요. 이거 훼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게 인간이 복원시킬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국제 올림픽 기준에 맞는 경기장이 없어서 그럼 올림픽을 못 치르는데? 이제 그런 그럼 차라리 반납하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분산 개최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 네. 아무튼 처음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네. 자연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네. 정말 그럴 각오로 반납할 각오로 이거는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우리가 결정해서 했으니까 저도 이제 뭐 네, 네, 따랐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이게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아이템이 선정되면서 더 많이 이 관련 책자, 관련 기사, 관련 의견들, 칼럼들 다 읽어봤는데 뭐 나름대로 논리는 다 맞아요. 그럼요. 뭐 논리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네네. 뭐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자기 주장을 피는데 그럼요. 논리 없이 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선택의 문제죠. 근데 이제 다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존치적으로 좀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것이 뭐 100%다는 아니고 그래도 좀 존치하는 게 낫지 않아?라는 생각이 조금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원을 해도 100% 복원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가장 많이 지금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사실 그곳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염동열 의원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네.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마무리하고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아유 또 이슈워드. 알파의 기업 이상 존치냐 복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는 뭐 교수님.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섹스피어 생각밖에 안 나요. 아, 네. 네, 투비오가 나투비 이거죠. 이건 정말로 다른 뭘 생각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투비가 난 거예요, 나투비가 난 겁니까? 그것도 선택이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전 좋은 얘기 하셨어요. 셰익스피어밖에는 떠오르는 나라가 선택. 없었습니다. 결국은 네. 선배님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네. 참 고민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2박 3일 고민했습니다. 진짜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저는 그래서 호모데우스.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그게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려운 문제라. 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네. 호모데우스. 네. 호모데우스가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은 신이 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뭐 빅데이터, 뭐 알고리즘, 뭐 AI까지 뭐 활용할 수 있는 그 호모데우스가 앞으로 미래를 이제 책임져야 될 건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민 투표 문제도 아니고 미래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자연이라는 게 우리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자연 보전만을 위한다면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농토도 다 개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결국은 나라 전체로 봐야 되고 자연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훼손이 아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몇 퍼센트를 훼손해야 우리가 먹고 사나? 그다음에 환경은 어느 정도 보존해야 되나? 너무 어려워서 그다음에 지금은 그렇고 또 정선 국민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강원도민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당사자들이 또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100년, 200년 후도 바라봐야 되고 야 누구 어떻게 결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한테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호모데우스라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설명이 긴 거 보니까 이게 어려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네. 사실 섹스피어를 결정하기 전에 네. 다차방 정식을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네. 정말로 많은 어렵습니다. 변수를 집어넣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너무 방정식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칙의 문제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은 단순하게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모든 자료, 모든 생각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저는 하여튼 그래서 호모데우스. 다시 또 호모데우스로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의 의견은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곳을 지역구로 하시는 저희들보다 조금 더 연구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네. 염동열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임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랑 인사 나눈 게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네, 벌써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바쁘셨어요? 아마 시간은 이제 재선되고 나서 좀 네, 시간도 네. 없었고요. 예, 예. 또 국정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아마 또 풍파도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어떤 현재 상황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우리 13년도 4월에 네. 이제 유전자 산림보호 지역을 해제를 시킵니다. 이때 네. 이제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가 붙습니다. 만약에 지역 그 경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활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하겠다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네. 사실 14차례의 대지원회가 열려서 이 사활용반에서 상정을 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상지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12월 말에 가류왕산에 대한 무상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생대보험 초일기에 들어갔다. 네, 네,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달 말이 그러니까 국유림이니까 산림청에다 이제 반환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돌려주는 그런 네네.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이제 그래 사용 기간을 좀 일단 연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네. 두 차례는 일단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달 말에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좀 연기를 시키고 네. 그리고 이미 7월 17일 날 청와대, 환경청, 산림청 그리고 강원도가
이건 복원하는 거로 어떻게 보면 존치에 대한 이런 그 희망을 이제 이렇게 끊는 이제 그 결론이 사실은 나은 상태였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7월 19일 날 이제 복원 반대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8월 22일인가 이제 서울에 가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존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 표현을 했고 국감 동안에 10월 19일 날 현지에 직접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했고 11월 2일 날 공청회를 열어서 대부분의 우리 16명의 문과위원 중에서 출석했던 8명의 의원이 이것은 존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요청한 것이 합리적인 존치. 그냥 무조건 보고만 하지 말고 무조건 존치하지 말고 자연의 가치와 환경의 가치 그리고 대회지로서의 올림픽 대회지로 상징적인 가치를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합리적인 존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죽어갔던 것이 절벽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 희망으로 살아나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체위 위원들은 의견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니 저 여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특히 환경론자에 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직접 와보시고 이제 특히 우리 이제 강원도 출신입니다만 우성의 의원이라든가 이동섭 의원이라든가 손혜원 의원이라든가 상당 부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도 이것은 존치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합리적인 존치에 굉장히 동의를 해주셨고 공청회도 같이 이끌어 주셨고 그 이후에 이 의견을 여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면 복원을 한다 해도 완전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은 2차 환경 훼손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어떤 의견입니까? 그럼? 제가 이제 몇 번 가봤습니다만 또 제가 스키를 타기 때문에 이 코스는 세계적인 코스고 경사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설사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식생한 나무가 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워터, 에어라인, 이제 눈을 만드는 이제 시설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수로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철구조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마 드러내는데 한 7만 톤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35만 톤의 이제 토사량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그 자체도 또 다시 한번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또 다른 곳에서 그 토사를 싣고 온다 하더라도 제2의 또 다른 산림 지역을 우리가 훼손에 대해는 이중적 산림 해소가 있다. 그래서 이건 안전보호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지금 땅이 그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히려 이 상태를 놔야지 토사를 외부에서 들여왔었을 때는 이거 스펀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수해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통학자들의 얘기고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복원을 하려고 해도 이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그러고 그게 잘못하다가는 또 강원도가 상당 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 문제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1926억인가 들었어요 개발할 때 이것을 이제 다시 복원할 경우에는 완전 복원도 되지 않으면서 제2차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면서도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이제 국가가 사실은 대야 되는데 강원도와 이 정부가 이제 충돌할 경우에는 우선 정부가 우선 보건비를 대고 나중에 이제 청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그 비용을 누가 대든지 실제로 실제에 와보면 이것은 합리적인 존치가 훨씬 더 국가적으로 또 국민들의 이용 가치가 훨씬 높다. 그리고 자연의 복원도 훨씬 더 이 상태에서 복원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은 한번 가보신 분들은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에서 이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존치시키면 그 자체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다른 스키 등들이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지 비용, 유지 비용으로 결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돈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략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연? 여기 위치가 실질적으로 사계절 활용할 수가 있다. 여름에는 우리 국민들이 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정말 이 아름답고 환경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생태 탐방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겨울에는 여기가 용평, 휘닉스
우리가 하이원 스키장이 중간 지점이 있고 슬로프가 세계적인 슬로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고급 스키, 상급 스키를 타는 스키어들이 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적자는 저희들이 메워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특히나 SPC 이제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희망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도 이 복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존치를 통해서 생태학습장 또 겨울에는 스키장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것이 우리 갔다 오신 의원님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혹시 정선 군민들한테는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뭐 투표라도 있었나요? 제가 현재 뭐 한 여러 번 내려갔었고요. 네. 또 토론회도 개최했었고요. 그 존치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선 군민. 예, 그렇습니다. 돈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또 그 궁금한 게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려면 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특히 환경단체가 이제 존치가 되면 거기다 레스토랑도 짓고 뭐 많이 지을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스위스의 체르마토나 이것은 환경을 먼저 보호하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제한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보다는 더 개발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곤드라를 이용하는 생태학습장 그리고 거기다가 환경보존연구소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하나의 이렇게 그 환경론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환경에 대한 가치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가치를 극대화시켜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 뭐 계속 한없이 시간 끌 수도 없으니까 일단 yes or no로 단답형으로 좀 답을 우리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네네. 추가로 궁금한 거는 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거나 설명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대책 형편없다. 예스. 힘들면 패스해도 됩니다. yes. 네. 자, 알파인 경기장 존치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다. 예스. 사후 활용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강원도 답답하다. 조금 아쉽다. 그럼 패스하십니다. 패스. 부전 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답은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 패스하시면 되니까. 됩니다. 네. 네. 가리왕산을 전면 복원하지 않으면 제2의 우면산 사태가 우려된다. 너. 정권이 바뀐 다음 산림청과 환경부의 태도가 달라졌다. 패스. 곤돌라를 유지하면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너.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알파인 경기장의 존치에 달렸다. 패스. 꺾은 건 아니고. 네. 자, 올림픽 대회 지원위원회에 사후 활용한 상정 불가능하다. 올림픽? 올림픽 대회 지원위원회. 네. 네, 거기에 사후 활용안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 이거는 저는 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작가가 또 넣어놨네. 네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작가 어디가? 아니 저 작가입니다. 네.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MC가 또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네. 자, 최근의 논란 나는 결백하다. 예스. 명쾌하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염 의원님께서 나 요거 먼저 꼭 추가로 좀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거 있어요? 그 제2의 우면 사태 네네네.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토사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슬리마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그 악재를 만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 질문에 제 개인적인 거는 네네네. 잠깐 이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 강원랜드는 네. 우리나라 산업전사들이 그 어쨌든 유산으로 물려준 일터입니다. 그래서 혜택법에 보면 폐광지 자녀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이 법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폐광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정치인의 역할이고 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그래도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6천 명의 이제 직원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하청 직원까지. 그런데 내 친인척이나 사돈의 발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혹시 아드님이 들어갔나, 조카가 들어갔나. 저도 이제 조카도 있고 이제 뭐 저희들도 한 20-30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취직 대기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원칙을 지켰고요. 그다음에 뭐 논란의 대상에 있는
그분들은 다 폐광지의 아이들이고요. 그 정치인 한계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 열정과 애정은 누구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 또 국민들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지만 폐광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폐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아픔을 이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물어보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아유, 네네네. 저는 이게 곤란한 질문을 좀 모시기 좀 어려운 분이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작가가 자꾸. 흔들리지 않으면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바람에 젖지 않은 꽃, 물에 젖지 않은 꽃이 이런 시가 있듯이 물에 한번 젖어보고 흔들려 보니까 뭐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후 활용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강원도 답답하다를 패스하셨어요. 그건 좀 어떤 생각이세요? 아마 네네. 지역 주민의 생각, 정성군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서 네. 사실은 계속해서 설득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사후 전략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의 이런 최고 결정자라고 그럴까 최고 막구 협상이 이제 강원도이기 때문에 아쉽다. 그래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올림픽에 대한 유산을 우리가 지켜가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의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패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의원님이 지금 생각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제 그 존치를 이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더 밟고 가야 그 확정이 될까요? 그럼 그런 의견들이. 일단은 12월 30일 날 네. 가류항상 무상 임대에 대한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사님과 이제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정부하고 충돌한다 하더라도 좀 강원도 입장을 고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렇게 되면 좀 어떤 분위기가 네. 좀 바뀌어가면서 사후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생태 보건 연구소라든가 생태 학습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연구 되면 저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복원할 거냐 존치할 거냐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사실은 좀 보는 분들을 사고를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합리적 존치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를 어떻게 역전시켜야 되겠나. 그렇죠. 그게 중요한 존치냐 것 같습니다. 복원해서 네. 복원 쪽으로 완전히 이제 전개된 걸 그래서 이제 합리적 존치라는 말을 제가 여러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을 이룬 것 같고 여기에 접근이 단계적인 접근이 된 것 같아서 정부도 이제 거부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귀 기울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하여튼 저기 그러면 나오신 김에 뭐 지역민들 아니면 우리 도민들도 좋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는 네 가지의 기적을 이뤘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회 전에 여러 가지 과잉 투자다, 분산 개최다라고 하는 파고를 넘어서 정말 대회를 완벽하게 끝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감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에서 스토리도 이거는 유례 없는 감동 스토리를 열어내는 기적을 만들었고요. 또 흔히 이걸 이제 적자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발표하면 이제 흑자로 만들었고요. 특히 이 개폐식 때 이 추위가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 사는 출신입니다만은 내내 걱정을 했었습니다. 걱정 많이 했죠. 근데 하루 전에 체감 온도 30도가 그래도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 영상을 느낄 정도로 개회식과 폐회식을 마쳤고요. 또 패럴림픽도 어떻게 보면 비가 우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비 없이 이렇게 끼었고 이것도 하나의 전 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의 평화 올림픽의 도화선을 이루었던 평화 올림픽의 도화선이다. 이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네. 이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4대의 기적을 이뤄냈는데 그동안 우리 평창 국민들이나 또 강릉 또 정선 또 인근의 많은 시군 또 강원도 전체 우리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함께 노력했던 이 올림픽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어떻게 보면 무관심과 방치로 사라져갈 수도 있다. 결국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스토리도 엮지 못한 채 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도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서 적어도 이제 100년, 200년 만에
우리가 다시 올 수 없는 이 올림픽의 유산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이것을 문화예술로 우리가 승화시켜서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리 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드립니다. 예. 아, 우리 여면님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저는 말을 좀 빨리 간단하게 했죠. 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 PD가 막 중간에 삐리리 갔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자, 오늘 그 저 주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알파인 경기장 존치냐 복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아까 저희 그 이슈워드 한 단어 정리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한 단어로 좀 임팩트 있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국민의 활용, 국가의 이익, 자연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은 존치해야 한다. 너무 깁니까? 야, 그래도 긴데. 아, 그럼 짧게. 우리 저기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딱 단적으로. 한다면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 도민들이 잘 기억하고 잘하거든요. 네. 아, 길면 안 됩니다. 네. 해주십시오. 합리적 존치. 좋습니다. 네. 네. 새로운 개념을 지금 들고 나오셨으니까. 아이고, 네, 네, 좋습니다. 합리적 존치. 여러 가지 정말 참 나라 살림 처리하기도 바쁘신데 또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